자, 그러면 아까 문제를 풀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 주소 범위로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부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지워지긴 했는데, 14.63.72.0에서 14.63.73.255까지. 그 다음에 영업부는 뭐 14.63.74.0에서 14.63.74.255까지 이런 식으로 주소 범위로 표현을 했는데, 주소 범위로만 표현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또 표현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로 표현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또는 네트워크 주소와 슬래시 프리픽스 렌스 두 가지 방법으로 주소 범위를 또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말고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서브넷 매스크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주소들 중에 이걸 이진수로 바꿨을 때 고정된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다.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 즉 비트가 32비트 중에 저 주소를 다 써봤을 때, 이진수로 다 바꿔봤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은 그거는 네트워크 주소고, 변하는 부분은 호스트 주소다. 그거를 나타내는 32비트의 이진수죠. 그래서 서브넷 매스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부분은 1로 표현하고, 변하는 부분, 즉 호스트 주소 부분은 0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걸 이제 10진수로 바꿔놓은 게 서브넷 매스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호스트 주소가 이게 2의 9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수가.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뭐 0.0000000에서 1.11111111까지 변한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가. 그 얘기는 이것이 변하는 거고 앞에 건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거는 결국은 요 부분 하고, 여기가 8비트면 요거의 앞에 7비트죠. 그죠? 7비트. 거기까지죠. 그죠? 그럼 거기까지가 1인 것이 서브넷 매스크예요. 즉 여기에 7자리. 그럼 111111111111111111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나머지가 0.0000000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네트워크 주소 부분은 전부 1, 호스트 주소 부분 9자리는 전부 0.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255. 요건 얼마야? 255에서 맨 뒷자리 1이 빠졌으니까 254죠? 이건 전부 0이니까 0.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슬래시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 1의 개수가 슬래시 얼마야? 8, 7이니까 2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슬래시 23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슬래시 23.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요 주소, 요 주소 슬래시 23 또는 네트워크 주소 25.25.254.0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뭐 이거는 학기 초에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고정이죠. 즉 여기 이제 영업부 같은 경우 2의 8제곱이니까 밑에 8자리가 호스트 주소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 8자리가. 그 얘기는 여기가 전부 1이라는 얘기지. 서브넷 매스크는. 네, 고정이니까. 그래서 255.255.255.0이 되는 거지. 여기가 전부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1. 이 부분이 호스트 주소 변환 .0. 네. 또는 이것은 여기가 28비트, 미안합니다. 24비트죠. 8, 38, 24.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슬래시 24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소 범위로도 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를 쓸 수도 있고 네트워크 주소와 프리픽스 렌스로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 때는 네트워크 주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즉 그 주소 범위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 그리고 프리픽스 렌스를 다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결국 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자, 이걸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비슷하죠? 모양이? 제일 먼저 어느 걸 해야 돼요? 생산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딱 보니까. 그죠? 일단 생산부가 1번. 그 다음에 어디야? 영업부죠? 이거 찍어놔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기출문제인데 나오겠어요? 그 다음이 어디요? 고객 지원이죠? 그 다음은 개발부죠? 그 다음 인사부. 그리고 기획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이고. 5, 6이지. 왜 또 5가 됐어? 6번. 요 순서를 이제 해야죠. 그러면 시작 주소가 어디라고요? 4.8.8.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생산부가 4.8.0.02 시작 주소니까 그게 네트워크 주소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브넷 매스크와 프리픽스 렌스. 이거는 사실 주소 범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요. 주소 범위 구할 필요도 없어. 왜? 여기 300이면은 이게 2의 몇 제곱으로 돼요? 2의? 아까 봤지만 9제곱으로 가능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웃비트가 호스 비트란 얘기고 네트워크 비트가 몇 비트란 얘기. 총 IP 주소가 32비트니까 여기서 호스 주소 아웃비트 빼면 나머지 네트워크 주소는 몇 비트? 23비트죠. 그죠? 그러니까 슬래시 23이에요. 프리픽스 렌스라는 게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구하는 거니까. 참 쉽죠. 그죠? 네, 아까처럼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막 뭐에다가 1.1111 더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죠? 0.000 더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탁탁 답이 나오죠. 그럼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슬래시 23은 아까도 봤지만 8비트, 7비트까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1비트, 8비트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호스 주소의 비트. 그럼 이게 all 0, 이게 all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all 1이면 10진수로 뭐예요? 25, 이거 이미 써 있어요. 25. all 1이면 25. 그 다음에 여기가 7이면 1111110이라는 얘기죠. 이거 얼마야? 11111, 25에서 1 뺀 거니까 254.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어디예요? 영업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주소가 어디까지냐에 달렸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아까 본 것처럼 아웃비트니까 이것이 결국은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아웃비트만큼의 그 2의 몇 제곱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죠? 2의 9제곱을 더해야 되는 거지. 2의 9제곱이면 이제 뭐가 돼요? 56진수로 따지면 2.0이 되는 거지. 2.0. 이것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아웃비트면 0.000000000에서 1.11111111까지죠. 그죠? 이거의 개수를 써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0.0에서 1.255까지잖아요. 그죠? 이거 몇 개냐? 그럼 2.0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가 돼요? 0에서 99까지 10진수로 하면 이건 몇 개야? 100개잖아. 그것처럼 0.0에서 1.25면 그거는 2.0개지. 그죠? 여기에 요 0에서부터 요 끝자리에다가 플러스 1 한 개, 이거 개수지. 그죠? 그럼 여기 끝자리 0에서부터 여기까지 끝자리에 플러스 1 한 개 이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2.0개지. 예. 그러니까 4.8.2.0부터 시작입니다. 2.0부터 시작. 그러면 2.0부터 해서 이거는 150개 2의 8승이죠. 2의 8제곱. 2의 8제곱이면 아까 한 거죠. 그죠? 예. 슬래시 이거는 또 32 빼기 8하면 24죠. 예. 슬래시 24입니다. 슬래시 24는 가장 표준적인 거지. 8비트가 호스 주소니까 8비트가 호스 주소고 여기 또 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죠. 그러니까 888 24비트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25, 25, 25죠. 전부 1, 2, 5, 5. 네. 이렇게 되는 거지. 0. 그럼 그 다음 주소는 이제,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이 되는 거지. 1.0 플러스 하면 3.0이 되지. 그죠? 세 번째 거. 고객 지원은 이제 여기에, 0.00000000에서 0.11111111까지니까 개수는 1.0개지. 그죠? 네. 1.0개만큼 더해서 2.0에서 1.0개만큼 더하면 3.0입니다. 그럼 100개면 2의 8제곱이죠? 미안합니다. 2의 7제곱으로 커버가 되죠? 128.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2 빼기 7은 25. 그래서 슬래시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32 빼기 요거 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넷 매스크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7비트가 호스트 주소고 나머지 25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니까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네트워크 주소는 전부 1이니까 255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니까 그리고 뒤에 7비트가 0이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1, 0, 0, 0, 0, 0, 0, 0 이게 뭐예요? 이게 128이죠. 그죠? 그러니까 25.25.25. 128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주소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가질 수 있는 건 127까지죠. 0에서 127까지. 그죠? 그러니까 0에서 127까지인가? 그 다음 거는 128부터지. 7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게 0에서 7까지니까. 즉, 0.00000000에서 0.01111111 7개가 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에서 127까지니까 그 다음 건 128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게 누구냐? 그 다음 게 4번 개발 부서인가요? 여기가 이제 3.128이 되는 거지. 시작 주소가. 0에서 127까지가 여기 쓰였고 7비트가 쓰였고 128부터가 이제 그 다음 네트워크의 주소. 그럼 여기는 20이면 2의 5제곱으로 커버가 되죠? 2의 5제곱으로 커버가 되고 그럼 여기 프리픽스는 32 빼기 5하면 27이죠? 그죠? 네. 그러면 27에 해당하는 서브넷 매스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8 다 1이고 27이면 몇 자리? 3자리가 1이죠? 111. 그 다음에 나머지 5자리 0. 그럼 앞에 3자리가 1이면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224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5.25.224 25.25.224 자, 이거에 관해서는 파워포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1장의 맨 뒤에 가면 리진수, 십진수 변환과 관련해서 이 표가 있죠. 이 표. 아주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그죠?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잘 알아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가 앞자리부터 1이 하나면, 2개면, 3개면, 4개면, 5개면, 6개면, 7개면, 8개면 값이 어떻게 되냐 한 거지. 128, 192, 224 세 번째 거 이거였죠. 그죠? 방금 아까 본 게 224 요거지. 이거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뭐 이진수 계산을 십진수로 바꿔서 해도 되죠.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IT 쪽을 하면 그냥 머리에 그냥 구구단처럼 알고 있는 게 편해요. 네. 십진수와 이진수 간의 관계도 당연히 이건 잘 알고 있겠죠? 2의 몇 제곱이 몇이다 그런 거. 적어도 256까지는 뭐 잘 알 거고, 256은 8자리에 이진수가 전부 0이고 9자리째가 1인 것과 같아서 이거는 256진수로 쓰면 이거는 1.0으로도 쓸 수 있다. 그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2의 10제곱은 이거는 2의 2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2의 2제곱 점 0이 되는 거지. 2의 2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점 0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이렇게 구해진 거죠. 펜 어디 갔니? 이게 왜 4.0이냐? 그러면 이거는 1.0이 2의 8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10승은 2의 2승 곱하기 2의 8승이죠. 그죠? 거꾸로. 그죠? 10이라는 거는 이제 2 더하기 8이니까 이게 지수의 덧셈은 그 각각의 제곱의 곱셈이죠. 그죠? 그럼 2의 8승이 뭐예요? 1.0이었죠. 그죠? 그럼 이건 4니까 4 곱하기 1.0 하면 4.0이지. 그래서 해봤고요. 문제 계속 풀어 나가겠습니다. 개발 부서까지 했고, 그러면 호스트 수가 이제 2의 5제곱이면 여기다가 이제 32를 더하면 그 다음 주소가 나오지. 그래서 128에다가 32를 더하면 여기서 32개를 쓰니까 그 다음이 인사부군요. 그럼 4.8.3.161이겠지. 시작 주소가. 그죠? 그리고 10개는 2의 4제곱으로 커버가 되니까 슬래시 28이 되겠지. 그죠? 슬래시 28이고 여기는 그러면 28이면 8비트 4비트죠. 4비트면 어떻게 돼요? 240. 그냥 이렇게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지. 이걸 뭐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더하기 16은 240. 이게 나와도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좋다.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가 익숙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지. 그냥 물론 128부터 2에 그걸 나누기 2 해서 계속 더해가면 돼요. 128 플러스 128 나누기 2 하면 192. 또 거기다가 플러스 64 나누기 2 30 더하면 224. 224에다가 또 32 나누기 16 더하면 240. 뭐 그렇게 해나가도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말립니다만 빨리 풀 수 있냐가 문제지. 네.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그러면 마지막 기획부죠. 기획부. 그럼 여기는 2의 세제곱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16개 썼으니까 160 더하면 얼마냐? 16 더하면 3.176이 되겠지. 시작 주소는 여기다가 이거만큼을 더한 주소니까, 그죠? 이거만큼 여기서 쓰니까 그 다음 주소는 플러스 이거죠, 그죠? 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0.0에다가 이만큼 2의 9제곱을 더하면 2의 9제곱이 얼마냐면 2.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2.0 더한 게 요거고 2.0에다가 2의 8제곱은 1.0이죠. 그러니까 3.0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간 거지. 어쨌든 그래서 3.176이고 2의 3승이니까 여기 슬래시 29가 되겠죠. 3비트, 32에서 3비트 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5비트인 252 아니 미안합니다. 248 5비트 그죠? 여기는 255고 여기는 앞에 5비트 뒤에 3비트 그죠? 뒤에 3비트 앞에 5비트 5비트니까 248 이래 해당하지. 이 문제 푸는데도 뭐 제가 설명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봐서 그런가 하고 한다고 절대로 시험 문제를
그 시험 볼 때 풀 수 있느냐?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봐야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3문제나 줬습니다. 이 PPT 파워포인트 2장에 36페이지 보면 미안합니다. 36페이지는 아까 한 거고요. 풀이 과정은 다 여기에 나열했고요.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한 내용과 관련된 걸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가 3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예, 과제를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주소 범위만 하지 말고 이 서브넷 매스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렌스도 해보고 다 해보시라는 거죠. 시험 문제의 사례와 비슷한 거죠. 그죠? 서브넷 매스크 구하기, 프리픽스 렌스 구하기, 또는 이거는 아까 수업 시간에 푼 거고요.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소를 산출하는, 주소 범위를 산출하는 문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장에서. 자,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1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챕터들을 상세하게 갈 수 있는 기본 뼈대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각 그 상세 챕터들의 내용으로 심화시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계층 3까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층 1에 미디어라든가 피지컬은 우리가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쪽을 하진 않기 때문에 미디어라든가 서킷이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깊게 안 다루고 그냥 매체가 계층 1의 역할을 한다. NIC 회로가 계층 1의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 개념적으로만 얘기했지, 그거 아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이 그림으로 다시 첫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주소 부여를 각각의 IP 주소 부여를 하고 너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려면 여기서 경로를 정해줘야죠. 즉 라우팅을 해줘야죠.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고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앞에 헤더에 IP 주소를 붙여서 이 IP 주소를 여기서 검색해서 넥스홉과 아웃고 인터페이스 결정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넘겨주면 그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넥스홉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다. 그래서 넥스홉으로 간다. 그 넥스홉에서 또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동네로 가는 터미널로, 또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동네를 가는 터미널로, 계속 터미널로 이동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는 건 결국은 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움직임의 반복이다. 그랬죠, 그죠? 그럼으로써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이동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 위에 거 중에서 이제 트랜스포트를 좀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관성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데이터가 갈 때 그것이 트랜스포트에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트에서 최종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에서 길 안내가 되는 거죠. 예. 트랜스포트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과의 어떤 연결고리, 네트워크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여기죠. 트랜스포트 계층. 이제 TCP/IP 스택으로 따지면 전송 계층이 이제 3계층에 해당하죠. 여기가 1계층, 2계층, 3계층.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한 거고, 4계층이죠. 그러면 TCP/IP 프로토콜 스택으로 따졌을 때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대표적이라기보다 이거밖에 거의 쓰질 않으니까 TCP와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하는 거고, 이들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계층, 이게 이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 하나의 호스트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다른 호스트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간의 대화를 위한 연결을 시켜준다. 채널 연결을 해준다 하는 거죠. 여기 그 말이 있죠. 응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상위 계층.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이 트랜스포트의 상위는 누구냐 했을 때 응용이란 말이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과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연결해 준다. 그와 대화하는 상대방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맨 처음 페이지로 가서 이쪽 호스트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랑 연결할 거냐 하는 거죠. 뭐 웹이랑 할 건지, 웹 브라우저를 쓸 건지, 아니면 뭐 메신저를 쓸 건지 등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그죠? 그들이 또는 뭐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습하는 뭐 핑도 있겠죠. 아주 심플한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쪽의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즉 이 웹 브라우저와 이쪽의 웹 서버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핑이 여기서 ICMP가 이쪽의 ICMP랑 대화를 해야죠, 그죠? 뭐 그런 식이죠. 또 뭐 여기도 메일이라면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메일 리더가 있다면 이쪽에 이제 메일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대화 연결을 시켜준다 하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이동을 시켜주지는 않지만 그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간이 어떤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뭔가 그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프로그램한테 그걸 줘야 되느냐, 그거를 이 트랜스포트 캐칭이 해준다 이거지. 그러면 트랜스포트 캐칭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내는 쪽에 트랜스포트 캐칭이 그거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보내줄 때, 예를 들면 메일 서버라면 내가 여기 트랜스포트 캐칭에서 그걸 받을 때 이건 메일 서비스의 데이터구나 하는 걸 이제 받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메일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메일 서버 쪽으로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포트 번호를 써서 그 포트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부착을 해서 가는 거죠. 메일 서비스란 뭐 25번 포트를 붙여서 가면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 이 호스트에서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낼 거냐, 이 포트 번호를 보고 메일로 보낸다. 여기서 80번을 붙여서 보내면 이쪽에 누구한테 가느냐, 웹 서버 서비스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을 해서도 하나의 호스트 안에도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와 서비스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기능,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 번호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소인 개념이죠. 주소인데 호스트의 주소가 아니고 그 시스템 내에서의 서비스의 주소죠. 서비스의 주소. 그 서비스별로 포트 번호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웹 서비스 뭐 80번, RDP 서비스 뭐 3389번, 시큐어 쉘 22번 이런 식으로 서비스마다 이제 번호가 정해져 있죠. 그게 마치 주소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번호를 갖고 찾아가면 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해주냐?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준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구분이 돼서 될 수 있다. 구분이 돼서 연결될 수 있다. 이 호스트에 그냥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 컴퓨터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고, 어느 서비스로 연결을 해줄 거냐를 다 구분할 수 있다. 주소처럼. 하나의 호스트 아니지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TCP가 있고 UDP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성이 다른 거지. 이 두 가지 TCP와 UDP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특성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트랜스포트 계층에 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봤죠, 그죠? 각 세션의 연결은 포트 번호를 이용한다. 이 세션이라는 건 결국 서비스 세션이 되는 거죠. TCP와 UDP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결형이냐 비연결형이냐입니다. 이것이 그 두 가지 서비스의 특성을 구분하는 특징이에요. 서비스들 간에 연결시켜 준다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그 성질로 연결시켜 주느냐, 그 서비스 연결의 성질이 어떠하냐, 그것이 연결형이냐 비연결형이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브라우저하고 웹서버가 연결될 때
연결형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얘네들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브라우저 여기 있고 서버가 바로 여기 있어서 딱 붙어 있다, 연결돼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서 여기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브라우저가 있어서 거기 구멍이 있어서 거기 파이프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버가 있어서 거기 구멍이 있어서 파이프를 그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대로 서버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또 서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 파이프를 타고 그대로 브라우저로 가는 거지. 아무런 중간에 어디 들러서 가거나 뭐 어떻게 깨지거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없이 그냥 서버에서 나온 그대로의 데이터의 흐름이 그대로 브라우저로 가거나 또 브라우저에서 나온 데이터의 흐름이 그대로 서버한테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게 연결형이에요. 그럼 통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안 되느냐 하면 얘네들이 그런 연결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럼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네트워킹이 되나요? 연결이 안 됐으면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를 생각해 볼 때 연결형이라면 아마도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를 하나 주문했어. 바지를 하나 주문했으면 연결형 서비스라면 그 바지를 사장님이 자기 차에다 싣고서 고객을 찾아가서 고객을 불러서 고객한테 바로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연결형이에요. 근데 택배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택배 포장을 하고 택배사한테 맡기죠. 그죠? 택배사에 맡겨요. 그러면 택배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집하하는 집하원한테 물건을 수거하라고 하죠. 그럼 수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집에까지 배달해줘요? 아니잖아. 어디까지? 택배사에 화물 모아놓는 거기로 이동시켜주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 그 구간은 연결이 돼 있지만 그 뒤에는 나 몰라라야. 집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물 수거하는 사람들은 수거해서 택배사에 그냥 보내주면 택배사의 어떤 화물이 모이는 곳으로 그냥 이동시켜주면 끝이에요. 그 사람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한 쇼핑몰과 가게와 여러분들 간에 연결성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물건이 타버렸어. 차에 불이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사님이 물건을 다시 사서 갖다가 다시 그리로 갖다 놓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택배사가 책임이 있다면 택배사의 직원이 또 집하 지시를 또 내려서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사고로 들어놓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수거를 해서 또 다른 옮겨주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일도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지만 또 다른 녀석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에 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사가 그걸 로컬 집하소에서 어디로? 어디 허브로 옮겨주죠. 또 허브까지 트럭으로 이제 옮겨주겠지. 그럼 허브에서는 또 거기에서 이제 지역으로 어디로 갈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허브로 또 넘겨주죠. 각각이 다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연결이 없어. 그냥 한 구간의 연결만 존재할 뿐이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킹이라는 게 결국은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가 가는 게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한 네트워크에서 움직인다. 또 한 네트워크에서 움직인다. 그들 간에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100톤을 주문했다.
그럼 100톤 차에 한 대 실리지 않잖아. 그럼 이제 뭐 한 1톤짜리 트럭 100개가 동원이 된다. 그러면 다 각각, 다 제각각이죠. 다 제각각이고 다 한 길로 가지도 않아요. 그 기사들이. 그잖아요? 막 다른 길로 가고 뭐 도착할 때는 막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다가 사고 나서 못 오는 것도 있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서 보낸 게 파이프를 타고 바로 간 것처럼 안 된다. 네트워킹도 그렇게 안 된다. 이 밑에 애들이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것이 이제 이 비연결 특성입니다. 그게 비연결성이고요. 그 UDP는 아까 이 트랜스포트에 TCP가 있고 UDP가 있다고 그랬는데 UDP는 여전히 비연결성이에요. 비슷한 특성을 가져요. 자기는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단순히 하는 거는 여기 포트 번호 보고 그냥 여기서 도착하면 포트 번호 보고 이 애플리케이션, 저 애플리케이션, 저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넘겨주는 것만 해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하는 일이 없어. 여기서는 또 집화해서 이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 그거밖에 라벨링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또 누구한테로 가는 거, 누구한테로 가는 거, 누구한테로 가는 거. 그게 끝입니다. 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TCP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연결성을 이 안에서 만들어지게 어쨌든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중간에 가다가 뭐 파손된 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 도착을 안 했다. 그러면 이 TCP가 알아서 이쪽 TCP와 이쪽 TCP가 알아서 이쪽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가도록 하고요. 또 이 중간에 길이 막 뒤죽박죽이라서 이리로 가는 놈 저리로 가는 놈 해서 도착할 때 뒤죽박죽 도착했다면 이쪽 트랜스포트에서 다시 TCP죠. 이쪽 TCP에서 순서를 제대로 정렬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면 1기가짜리 파일이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 1기가짜리 파일이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1기가짜리 파일을 못 보내니까 자른단 말이에요. 잘라서 보내다가 보면 뭐 빠진 것도 있고 가다가 누락되는 거, 뭐 깨지는 거 또는 도착이 뒤죽박죽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여기서 비연결성으로 무책임하게 도달하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트랜스포트 TCP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다 복구해서 오롯이 똑같은 1기가짜리 파일을 여기다가 이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겨준다.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두 가지 뭐랄까 이 TCP와 UDP의 트랜스포트 계층의 차이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서비스는 TCP를 쓰고 어떤 서비스는 UDP를 써서 배달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달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연결성 배달을 해주는 TCP를 쓸 거고 그런 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은 UDP를 쓰겠죠. 예를 들면 택배 회사를 고르는데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정확히 배달을 해주는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그런 택배를 쓰고 싶으면 A 택배사를 쓸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가다가 뭐 분실이 됐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런 걸 쓰려면 B 회사를 쓰겠지. 그런 식이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밑에 트랜스포트를 선정하는 게 프로토콜을 선정하는 게 달라지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트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은 주로 이제 TCP의 트랜스포트를 이용하고 이런 서비스들은 주로 UDP의 트랜스포트를 이용한다 하는 거고 이런 서비스들의 특성은 이제 보통 그 단발성이 아닌 그 데이터의 흐름이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파일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 파일 전송은 그냥 조그만한 조각 하나를 전송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뭐 큰 파일이다 이거 큰 파일이면 어떤 흐름이 존재하죠 그죠? 그 파일이 한 번에 퍽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해서 가야 되니까 흘러가야 돼요. 뭐 그런 것들 뭐 FTP뿐만 아니고 이제 SMTP 메일도 그렇고 시큐어쉘 같은 경우도 계속 연결을 유지하면서 유저의 터미널로서 마치 진짜 그 터미널이 연결된 것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텔넷도 마찬가지고 뭐 HTTP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가 뭐 파일 하나가 갈 때는 어쨌든 그 연결식으로 가야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쪽의 서비스들은 가만히 보면 아주 단발성 작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메시지 하나로 처리가 끝나요. 이런 웹 서비스처럼 뭐 예를 들면 이미지 고해상도 이미지 하나 뭐 10메가짜리 이미지 파일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다. DNS 메시지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1KB 이내예요. 몇백 바이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그런 걸 이제 한 번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툭툭 보내는 그런 식이에요. 뭐 DHC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뭐 네임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그다지 뭐 긴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 데이터 흐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단발성으로 하나 탁 던지면 끝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냐,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르다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TCP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CP가 당연히 이제 연결성으로 아주 꼼꼼하게 전달을 해주지만 그것만큼 이제 반대급부로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TCP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딜레이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끼리 또 TCP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또 지연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 것에는 좀 도움이 안 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 지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UDP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오류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가볍고 그래서 반응이 빠르고 그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진다. 끝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고, 오늘 실습한 그 패킷 캡처한 파일들은 일단 과제 13주차인데 14주차라고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13주차에 있는 14주차 실습 내역 제출에다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걸 분석하는 과제와 패킷 트레이서에서 한 거 분석하는 과제가 금요일까지인가 그렇죠? 그죠? 예, 그거를 연장해서 이제 다음 주 수업 전까지로 다 같이 한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소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치겠습니다.